결혼식 날 그동안 착한 며느리인 줄만 알았는데 친구들한테는 아무것도 모르고 돈 잘 주는 호구 시어머니 만나 시집 간다고 자랑했다니 그날 며느리의 얼굴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하나뿐인 아들 위해서 이 정도도 돈 못 대주냐고! 남편보다 10살 어린 며느리 집에 들였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아들이 내가 좋아서 신혼여행지 좋은 곳으로 가겠다는데 왜 늙은 여편네가 난리야? 수지는 시어머니 정순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막말을 퍼부었어요. 다른 손으로는 정순의 한복 고름을 움켜쥐었습니다. 정순의 한복은 구겨지고 고름은 풀렸으며 머리는 완전히 헝클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어른한테 손을 대다니! 그리고 그런 말버릇은 도대체 어디서?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 머리채 잡는 것도 모자라 한복 고름까지 잡아챈 며느리의 막장 난투극. 끝내 가족을 붕괴시킨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처절한 복수극.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우리 함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동네 시장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순의 곱창집에서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죠. 69살의 정순은 무릎이 아파도 꾹 참으며 곱창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어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남편 병수가 중병으로 누워있는 상황에서 이 곱창집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거든요. 오늘도 힘내자, 정순아. 정순은 혼자 중얼거리며 곱창 냄새가 배인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30년 넘게 이 시장 골목에서 장사를 해왔지만 요즘처럼 힘들었던 적은 없었어요. 병수의 병원비며 약값이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재민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어요. 손님들이 오기 전까지는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곱창을 정성스럽게 손질하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재민이가 어렸을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를 견뎠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첫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곱창을 뒤집으며 손님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눴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신선한 곱창 준비했습니다. 정순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손님들 앞에서만큼은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들어와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순아, 요즘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구나. 무리하지 마라.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재민이 결혼하면 며느리도 도와줄 텐데 뭐.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병수의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전 내내 손님들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하나하나 정성껏 요리를 해서 내보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정순에게는 큰 위로였거든요. 사장님, 곱창이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아이고, 그냥 정성이죠 뭐. 30년 넘게 해온 거니까요. 정수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바빠졌어요. 정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주문을 받고 요리를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아니에요, 전혀요.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죠. 정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조금 한가해지자 정수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병원을 찾는 것이 일과였거든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병수를 보며 정순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여보, 오늘 장사는 괜찮았어. 손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 걱정하지 말고 빨리 나아야 해. 의식을 잃은 병수는 대답이 없었지만 정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재민이 결혼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수진이라는 아가씨인데 정말 착하더라고. 돈에 욕심도 없고 나한테도 정말 잘해. 여보가 깨어나면 며느리도 소개해드릴게. 정수는 병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차가운 손을 느끼며 정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병원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정수는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오후 4시부터 다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퇴근길 직장인들이 주로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곱창 한 인분하고 소주 한 병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정수는 다시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장사가 끝났습니다. 정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가게 정리를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장사를 위한 준비까지 마쳐야 했거든요. 혼자 하는 일이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병수가 도와줬는데 이제는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아들 재민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재민아, 엄마는 괜찮다.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 수진이랑은 잘 지내고 있지? 44살의 재민은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수진이가 정말 착해요. 엄마한테도 잘할 거예요. 결혼식 준비도 잘 되고 있고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수진이 정말 좋은 아이더라. 엄마한테도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무엇보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 정수는 며느리 수진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32살의 수진은 정말 소박하고 착해 보였거든요. 처음 인사를 나눴을 때부터 정순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어머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모습이 너무나 예뻤어요. 특히 돈에 대해서는 전혀 욕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면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는 서로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라고 말하던 수진의 모습이 정순에게는 천사 같았거든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 돈 이야기만 하는데 수진이는 정말 달랐어요. 밤늦게 집에 도착한 정수는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 것이 외롭긴 했지만 이제 곧 며느리가 들어오면 달라질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수는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재민의 결혼식을 위해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거든요. 수진이 같은 착한 며느리를 만나서 우리 재민이가 정말 복이 많구나. 이제 내가 늙어서 힘들어도 수진이가 도와줄 텐데. 정수는 오늘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곧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이 외로운 집도 활기를 되찾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수진이 보여준 착하고 정성스러운 모습들이 정순에게는 큰 위안이었거든요. 아들의 행복이 곧 정순의 행복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일요일, 정순은 재민과 수진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결혼 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시간이었어요. 정수는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곧 며느리가 될 수진이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썼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은 정순을 보자마자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손에는 정순이 좋아하실 만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수진아. 이런 거 가져올 필요 없는데.
앞으로 한 가족이 될 건데 뭘. 정수는 수진의 정성스러운 마음에 감동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결혼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식은 정말 소박하게 하려고 해요.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세요. 수지는 정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제대로 해줘야지. 엄마가 다 돈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수는 수진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민이 결혼식장 견적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정수는 안경을 써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어머, 이게 요즘 결혼식 비용이야? 정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정순이 결혼할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쌌거든요. 엄마, 요즘은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전이랑은 다르거든요. 웨딩홀 비용이 원래 다 이 정도예요. 재민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견적서에 적힌 웨딩홀 이름을 보았지만 그냥 평범한 결혼식장 이름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요즘 웨딩홀들이 다들 그럴듯한 이름을 짓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절약해서 견적 받았어요. 더 비싼 곳들도 많았거든요. 수진도 거들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부담되시면 더 저렴한 곳으로 알아볼게요. 저는 어디서 하든 상관없어요. 동네 작은 웨딩홀에서 해도 돼요. 수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수진이의 소박한 마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아니야, 괜찮다. 요새 물가가 많이 올랐나 보구나. 엄마가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수는 결국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더 알아봐서 저렴한 곳으로 할게요. 사실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하는 게 제 마음에는 더 편해요. 수진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수진아.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제대로 해야지. 게다가 너는 돈에 욕심도 없고 소박한 걸 내가 다 아니까. 정수는 수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정순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저는 재민이 오빠와 결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결혼식장이 화려하든 소박하든 상관없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 내줄 테니까 결혼식 비용은 걱정하지 마. 그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다, 내가.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진아.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내가 복 받은 거지. 마음씨가 이렇게 착한 아이를 어디서 찾겠어. 정수는 수진을 진짜 딸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재미는 어머니와 수진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정말 착하죠? 제가 좋은 사람 만났어요. 돈에도 관심 없고 그냥 저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래, 정말 착한 아이야.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는 마음이 놓인다. 정수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오후에는 결혼식 관련 세부 사항들을 더 논의했습니다. 수진은 모든 면에서 절약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수진의 현실적이면서도 순수한 생각에 정수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려고만 하는데 수진이는 정말 달랐어요. 수진아, 너는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알뜰하고 현실적인 며느리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워낙 소박하게 자라서 그래요.
화려한 것보다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진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수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수는 수진과 재민을 데리고 시장에 있는 곱창집으로 갔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 곱창 맛을 봐야지. 집에 싸가지고 가서 먹어봐. 정수는 정성껏 곱창을 포장해 주려고 했어요. 수진은 정순의 마음을 헤아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곱창집에서 포장을 준비하는 동안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인사를 나누러 왔어요. 정순아, 이 예쁜 아가씨가 며느리야? 옆 가게 박 사장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곧 정순 어머님 며느리가 될 이수진입니다. 수진은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시장 상인들은 수진의 정중하고 겸손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다 새침한데 이 아가씨는 참 얌전하고 예의 바르네. 정순아, 진짜 좋은 며느리 만났다. 저렇게 정숙한 아이가 요즘 어디 있어? 수진은 시장 상인들의 칭찬을 들으며 더욱 겸손해했어요. 어머님께서 워낙 좋은 분이셔서 저도 본받고 싶어요. 시장에서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신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상인들은 수진의 말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했어? 정순아, 시어머니를 이렇게 존경한다고 말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과일 가게 할머니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돈에도 욕심 없고 결혼식도 소박하게 하겠다고 하네요. 정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돈 이야기만 하는데 수진이는 정말 달라요. 시어머니 부담될까봐 걱정만 하고 있어요. 재민도 수진을 자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수진의 소박함에 더욱 놀라워했어요. 정순아, 정말 복받았다. 저런 며느리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며느리가 저렇게 착했는데 요즘은 다들 돈 타령만 하잖아. 상인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계속해서 겸손하고 정중한 모습을 유지했어요.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님도 그렇고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수진의 말에 상인들은 더욱 호감을 느꼈습니다. 곱창 포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마음이 한층 더 가벼워졌어요. 시장 사람들까지 수진을 칭찬하니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난 게 확실했거든요. 수진아, 고마워. 시장 분들한테도 인사 잘해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어머님의 동료분들이신데요. 그날 밤 정수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치르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을 거였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 재민이가 수진이 같은 착한 여자랑 결혼해서 정말 다행이야. 시장 사람들도 다 칭찬하고 정수는 며느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정수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성껏 준비한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재민이가 새 출발하는 날이구나. 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마지막 단장을 마쳤어요. 택시를 타고 결혼식장에 도착한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웨딩홀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서울 시내 한복판의 최고급 특급 호텔이었어요. 어머, 여기가 결혼식장이야? 정수는 호텔 입구의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기둥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혹시 잘못 온 건 아닐까?
정수는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민아, 엄마가 지금 호텔에 왔는데 여기가 맞아? 네, 엄마. 맞아요. 웨딩홀이 호텔 안에 있어요. 재민의 대답을 듣고도 정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최고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한다니 견적서에서 본 금액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호텔 로비로 들어선 정수는 더욱 압도당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샹들리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우아한 분위기의 라운지까지. 이런 곳에서 우리 재민이가 결혼식을 하다니. 정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웨딩홀로 향하는 길에 정수는 호텔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신랑 어머님이세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는 호텔 직원의 정중한 태도에 어색함을 느꼈어요. 평생 시장 골목에서 살아온 정순에게는 낯선 세계였거든요. 웨딩홀에 도착하니 화려함이 눈부셨습니다. 수백 개의 하얀 장미로 장식된 아치, 크리스털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의자들까지. 이게 정말 우리 결혼식장이야? 정수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수진이가 소박하게 하자고 했는데 이건 소박함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결혼식장에서 재민을 만난 정수는 물어봤습니다. 재민아, 수진이가 소박하게 하자고 했는데 여기는 너무 화려한 것 같은데? 엄마, 요즘 웨딩홀이 다 이런 식이에요. 수진이도 괜찮다고 했어요. 재민의 대답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했지만 여전히 의아했어요. 정수는 화장실을 찾아갔어요. 긴장도 되고 목도 말랐거든요. 호텔 화장실은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세면대, 금색 수도꼭지, 향기로운 핸드크림까지 비치되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정수는 감탄하며 손을 씻었습니다. 화장실 칸에서 용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수진이 이름이 나오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야, 수진이 진짜 잘됐다.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이런 호텔에서 결혼식 하네. 한 여자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정수는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습니다. 그러게. 수진이가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움직였잖아. 처음부터 돈 있는 남자만 찾겠다고 했었는데 다른 여자가 맞장구 쳤어요. 정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아는 수진 이야기인가 싶어서요. 수진이가 뭐라고 했지? 이번에 진짜 돈 잘 주는 호구 잡았다고 자랑했잖아. 맞아, 시어머니도 완전 호구래. 결혼식 비용 다 내준다고 하니까 최고급으로 바꿨다고 하더라.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호구라니 수진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는 건가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소박하게 하자고 연기했대. 근데 실제로는 최고급 호텔로 바꿔서 예약했다고 하더라고. 진짜 수진이 연기 실력 대단해. 시장에서 곱창집 하는 시어머니라고 했는데 완전히 속였네. 정수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분명히 자신의 며느리 수진 이야기였습니다. 여자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수진이가 재민이 만나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제 결혼할 나이니까 돈 많은 남자 찾겠다고. 아, 맞다. 수진이가 돈 없는 남자랑은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했었지. 특히 시어머니가 돈 많은 집 골라서 들어간 거잖아. 정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화장실 벽에 기댔어요. 수진이가 보여준 모든 착한 모습들이 연기였다는 건가요? 소박하게 하자던 말들, 돈에 욕심 없다던 모습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요? 수진이 정말 똑똑해. 시어머니 완전히 속였잖아. 결혼식 비용만 몇 천만 원인데. 그러게 신혼집도 시어머니가 도와준다고 하더라. 수진이가 진짜 대박 쳤네. 여자들은 계속해서 수진을 부러워했어요. 수진이 말로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아들 하나만 키우면서 돈 꽤 모아뒀대. 곱창집 30년에서 모은 돈이니까 만만치 않을 거래. 정순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껴서 모은 돈이 수진에게는 그냥 호구가 내주는 돈이었던 거예요. 시장에서 30년 넘게 고생해서 모은 돈을 수진이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이가 시어머니 앞에서는 정말 착한 척 잘해. 어머님 부담 갖지 마세요. 소박하게 해도 돼요. 이러면서 연기 진짜 잘해. 시장 상인들 앞에서도 정숙한 척 했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런 연기 배우고 싶다. 정수는 시장에서 수진이 보여준 모습까지 떠올랐어요. 상인들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겸손해하던 모습들이 모두 계산된 연기였던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 만나면 집도 공짜로 얻고 결혼식도 최고급으로 할 수 있는데 수진이 진짜 로또 맞았네. 화장실 밖에서 여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정수는 한참 동안 화장실 칸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거든요.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정수는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겨우 화장실에서 나온 정수는 세면대 앞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눈가는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물을 제대로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착한 모습들이 모두 연기였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방금 들은 이야기는 너무나 구체적이었거든요. 정수는 화장실에서 나와 결혼식장으로 향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진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멀리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미소 짓는 수진이의 모습이 이제는 가면을 쓴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환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수진이를 지켜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는 마음과 정말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수진이의 환한 미소가 이제는 계산적으로 보였고 재민을 바라보는 눈빛도 사랑이 아닌 다른 감정인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결혼식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혹시 정말로 돈만 보고 결혼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깊어져만 갔거든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방금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면서 정순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들은 수진의 동료들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호구 취급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진행되면서 수진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웨딩홀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 정수는 수진이 꽃 장식 담당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꽃 더 추가해요. 가장 고급 꽃으로 해달라고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명령하는 투가 담겨 있었어요. 고객님, 이미 충분히 화려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꽃 장식 담당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더 화려하게 해야 해요. 장미도 더 큰 걸로 바꾸고 여기 빈 곳들 다 채워주세요. 자꾸 신경 쓰이네. 오늘 주인공은 저인 거 알죠? 수지는 거침없이 요구했어요. 정수는 깜짝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과하지 않아도 충분해. 충분히 예쁜데? 정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수지는 옆에 있던 재민을 바라보며 가식적으로 웃었습니다. 별로 과한 건 아니에요. 저번에 친구 결혼식장에 꽃들이 풍성하니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번엔 하고 싶은 걸로 다 하라고 하셨잖아요. 수진의 말에 정수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소박하게 하자고 했었는데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이 최고로 해주신다고 하셔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어차피 재민이 오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님? 수지는 재민의 팔을 다정하게 끼며 말했지만 정순에게는 그 미소가 계산적으로 보였어요. 예식이 시작되기 전 신부 대기실에서 시장 상인들이 축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수진 씨, 축하드려요. 정말 예쁘세요. 정순의 곱창집 단골이었던 박 사장이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휴, 조금 더 복장을 차려입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기는 최고급 호텔 예식장이잖아요. 시장 냄새가 나는 것도 같고 수진이 시장 상인들을 훑어보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정순에게 들렸습니다. 정순은 귀를 의심했어요. 예전에 시장에서 만났을 때는 그렇게 정중하고 겸손했던 수진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수진아, 다들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이야. 사진이라도 같이 찍자. 정순이 제안했지만 수진은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어머님, 사진은 괜찮아요. 저 지금 바빠서요. 다른 분들도 대기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수진의 미소는 밝았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거절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수진의 냉담한 태도를 느꼈지만 결혼식이라는 특별한 날이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서운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나간 후 정수는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그분들이 마음 상하셨을 것 같은데. 어머님 괜찮아요. 이해하실 거예요. 수진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진이 재민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이 재민의 귀에 속삭이는 모습을 정순이 봤습니다. 여보, 신혼여행 추가금 빨리 입금해달라고 어머님께 말해요. 옵션을 더 고급으로 바꿨거든요. 재민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수진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 왜요? 빨리 해야 예약이 확정된다고요. 식 끝나기 전에 얼른 말하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착함은 온데간데없고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어요. 예식이 시작되고 정수는 수진의 변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웨딩 플래너에게도 사진 더 많이 찍어주세요. 각도도 더 다양하게요. 제가 예쁘게 잘 나오는 구도 위주로 찍으라고요. 좀. 라고 요구하는 모습. 음향 담당자에게 음악 볼륨 더 키워주세요. 최고급 호텔답게 좀 해주세요라고 지시하는 모습까지. 예전에 겸손한 수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재미는 계속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결혼식 일부 내내 불안해하며 정순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정순은 아들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일부가 끝나고 잠깐 휴식 시간에 정순은 재민을 따로 불러냈어요. 재민아, 왜 그래? 기쁜 날에 왜 그렇게 불안해해? 정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재민은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어요. 신혼여행 추가금이 좀 필요해요. 수진이가 옵션을 더 고급으로 바꿨는데 식 끝나기 전에 입금해 달라고 해서. 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뭐라고? 또 추가금이라고?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얼마나 더 들어가는데? 그게 1,000만 원 정도. 재민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재민의 말을 듣고 현실을 깨달았어요. 화장실에서 들은 동료들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었던 겁니다. 수진이 시어머니 앞에서는 소박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모든 걸 최고급으로 바꿔놓고 있었던 거예요. 정수는 그때 이부 드레스로 가리입으려고
신부 대기실로 이동 중인 수진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재민이가 그러는데 신혼여행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수진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재민이 오빠가 저를 위해서 또 이벤트를 준비했나 봐요. 수진은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마 저를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예약한 거 아닐까요? 저는 소박한 신혼여행도 좋은데 말이죠. 정수는 수진의 뻔뻔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어요. 분명히 수진이 옵션을 바꿨다고 재민이 말했는데 지금은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그런데 어머님 죄송해요. 저 이부 피로연 드레스 갈아입으러 가야 해서 바빠요. 수진은 정순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마치 이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모른 척하며 도망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수는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철저히 속았는지 깨닫게 됐어요. 수진이 보여준 모든 착한 모습들이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마련비를 받기 위한 연기였던 겁니다.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1부가 끝나고 2부 드레스로 갈아입기 위해 신부 대기실로 향한 수진을 정순이 따라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들은 동료들의 이야기, 수진의 변한 태도, 그리고 방금 전 뻔뻔한 거짓말까지. 정순의 분노는 이미 한계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간 정순은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벗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옆에는 도우미가 2부 드레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정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2부 시작하기 전에 드레스 갈아입어야 해서요. 수지는 여전히 모른 척하며 바쁘다는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정수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보여주던 착하고 겸손한 모습이 사라지고 차가운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도우미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잠깐 나가 있어요. 시어머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도우미가 나가고 단둘이 남게 되자 수진의 얼굴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였어요. 어머님,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이미 결혼식은 끝났는걸요. 수진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화장실에서 내 동료들 이야기 다 들었어. 호구 잡았다고, 시어머니 완전히 속였다고 하더라고. 정순의 말에 수진은 더 이상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너희들 결혼식, 이제 충분히 화려해. 나는 너희가 이렇게 유명한 호텔에서 하는 줄도 몰랐고, 그저 물가가 올라서 식장 비용이 비싸겠거니 했다. 신혼여행 비용은 더 안 될 것 같다.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자.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수진이 갑자기 돌변하며 정순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좋아서 신혼여행지도 좋은 데로 가겠다는데 왜 늙은 여편네가 난리야. 수진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사나운 본성이 터져나온 거였습니다. 아이고, 노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수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며 수진의 손목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더욱 격렬하게 정순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냥 다 해주겠다고 말뱉었으면 끝까지 돈 줘야지. 왜 입을 싹 닫아? 수진은 정순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막말을 퍼부었어요. 정순의 곱게 빗어올린 머리가 흐트러지고 머리핀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놓으라고.
아니 네가 위아래도 모르고 이렇게 어른한테 행동하는 법을 어디서 배운 거니? 정수는 수진의 손을 떼어내려고 애썼지만 수진의 힘이 만만치 않았어요. 수진은 한 손으로는 정순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정순의 한복고름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비 걸었잖아. 결혼식 끝났는데 왜 이러실까? 어머님이라고 고분고분 대해주니까. 시어머니 말 한마디면 껌뻑 죽는 순진한 며느리로 날 봤나 보지. 수진이 고름을 잡아당기자 정순의 한복 저고리가 삐뚤어지고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어른한테 손을 대다니. 그리고 그런 말버릇은 도대체 어디서? 정수는 몸을 비틀며 수진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수진은 더욱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정순의 한복 치마까지 뒤틀리며 옷매무새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나 드레스 갈아입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기분을 잡치게 하냐고. 수진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어요. 정순의 머리채를 더욱 세게 잡아당기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돈 내주기로 했으면 돈 끝까지 내주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다고. 정수는 수진의 폭력에 당황하며 방어하기에 급급했어요. 놓아. 놓으라고 했어. 정순이 수진의 손목을 잡고 떼어내려 하자 수진은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위해서 이 정도도 돈 못 대주냐고? 남편보다 10살도 어린 며느리 집에 들였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수진은 정순의 고름을 비틀어 잡아당기며 소리쳤어요. 정순의 한복 고름이 완전히 풀리면서 저고리가 헐렁해졌습니다. 아이고, 인연이. 어른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수는 흐트러진 옷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수진이 계속 잡아당기고 있어서 불가능했어요. 정순의 머리는 완전히 헝클어져서 얼굴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인연이라고요? 어머님이 먼저 내 기분 잡쳤잖아요. 늙은 게 유세야. 수진은 정순의 머리채를 한 움큼 더 잡으며 흔들어댔어요. 정수는 어지러워서 비틀거렸습니다. 신부 대기실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정순의 한복은 구겨지고 고름은 풀렸으며 머리는 완전히 헝클어졌습니다. 수진의 드레스도 주름이 생기고 헤어스타일도 엉망이 되었어요. 네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 시어머니한테 손을 대고 막말을 하다니. 정수는 수진의 손목을 붙잡으며 간신히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신혼여행까지 간섭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주기 싫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시지. 수진은 정순의 고름을 놓지 않은 채 계속 막말을 퍼부었어요. 두 사람은 신부 대기실에서 서로 밀고 당기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정수는 주로 방어하는 입장이었지만 수진의 폭력적인 행동과 모욕적인 언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 이런 개념 없는 년을 봤나? 내가 그동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래. 정순이 분노에 떨며 소리쳤지만 수진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 이상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거든요. 신부 대기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재민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무슨 일이야? 재민은 두 사람이 서로 붙잡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재민아, 내 와이프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봐. 정수는 흐트러진 머리와 풀어진 한복 고름을 바로잡으며 숨을 헐떡였어요. 수진도 헝클어진 헤어스타일을 정리하며 재민을 노려봤습니다. 재민 오빠, 어머님이 갑자기 우리 신혼여행까지 간섭하면서 돈 안 준다고 하니까 제가 말했을 뿐이에요. 수진은 자신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으면서도 피해자인 척 연기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머리채 한 올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혼자 분노하시면서 오히려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걸 전 막은 것 뿐이에요. 수지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두 분 다 그만해요. 여기가 어딘데 이러세요. 재민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순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재민아,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했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다. 정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손까지 대는 며느리를 처음 봤어. 정순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애정이나 기대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좋아, 이제 정말 끝이다. 정수는 신부 대기실을 나서며 말했어요. 재민아, 너희들 알아서 해라. 재민은 어머니의 차가운 말투에 불안해졌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정수는 돌아보지도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이부 드레스를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곧바로 호텔 지배인을 찾아갔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배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혼주 어머님. 무슨 일이신가요? 오늘 결혼식 비용 결제 건인데요. 정수는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말했어요. 원래 계약대로 제가 결제하지 못하겠습니다. 신랑이 직접 결제하도록 해주세요. 지배인은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이미 예약 확정이 되어 있고 오늘 결혼식도 진행 중인데 제가 결제 포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들한테 직접 연락해서 처리하세요.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순의 단단한 의지를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드님 분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문한 꽃 장식이나 신혼여행 관련 옵션 변경건도 모두 신랑 측에서 처리하도록 해주세요. 정수는 지배인과의 대화를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바로 결혼식 축의금을 받는 접수처였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받은 축의금 중에서 신랑 어머니 하객들이 낸 축의금을 따로 정산해 주실 수 있나요? 접수 담당자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정순의 요청을 들어줬어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정수는 시장 상인들과 자신의 지인들이 낸 축의금을 모두 챙겼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이 돈은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정수는 축의금 봉투들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신부 측 축의금만 신랑 신부에게 전해주세요. 접수 담당자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봐서 당황했지만 정순의 단호한 태도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정수는 2부 피로연에는 들어가지 않고 바로 호텔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정수는 잠시 멈춰 섰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와 억울함을 이제야 풀어낸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다. 정수는 호텔을 나서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수진과 재민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자신의 삶을 되찾겠다고.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퍼주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진짜 며느리의 모습을 본 이상 더 이상 속을 이유는 없었거든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거였어요. 집에 도착한 정수는 한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아직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수진이 머리채를 잡아당긴 흔적이었죠. 정수는 머리를 다시 빗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어요.
그동안 모든 연락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문자가 와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정수는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결혼식 이브까지 모두 끝나고 나서야 재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수는 휴대폰이 울리는 걸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전화가 온 후에야 정수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결혼식 끝나고 호텔 측에서 결제를 제가 해야 한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에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맞아, 내가 그렇게 말했어. 정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약속했잖아요. 약속? 내 와이프가 시어머니한테 손대는 것까지 약속한 적은 없어. 재미는 어머니의 차가운 말투에 당황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중에 사과하게 할게요. 엄마도 흥분하셨던 건 맞잖아요. 그리고 수진이는 마음이 여려서 상처 잘 받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부 예식도 안 보고 집에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저를 봐서라도요, 엄마. 사과? 이미 늦었어.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아휴, 엄마, 그럼 결혼식 비용을 제가 어떻게 다 감당해요? 제 월급으로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내가 생각해야 할 문제야. 내가 선택한 아내잖아. 엄마, 축의금도 왜 가져가셨어요? 그것도 저희 결혼 축하금인데. 그 축의금은 우리 시장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서 낸 거야. 너희한테 줄 돈이 아니라고. 정수는 재민과의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모든 관계를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민과의 통화를 끊은 지 몇 시간 후 정순의 집 앞에 재민의 차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재민은 수진과 함께 어머니를 설득하러 온 거였어요. 정수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재민의 목소리였어요.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민과 수진이 서 있었는데 수진은 아직도 결혼식 메이크업을 한 상태였어요. 엄마, 이야기해요. 재민이 들어오며 말했어요. 수진도 따라 들어왔는데 낮과는 달리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수진의 진짜 모습을 이미 봤기 때문에 속지 않았어요. 어머님, 낮에 제가 너무 흥분해서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사과였을 뿐이었어요. 수진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해? 정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내가 나한테 한 짓이 뭔지 알고 있어? 수진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먼저 화내시면서 저를 밀치려고 하셔서. 수진은 또다시 거짓말을 했어요. 정수는 수진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민아, 내 와이프 이야기 들었지?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이야기해요. 수진이도 잘못했지만 재민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재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호텔에서 전화 오는 것 같아요. 재민이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거실에는 정순과 수진만 남게 되었습니다. 단둘이 있게 되자 수진의 얼굴에서 다시 가면이 벗겨졌어요. 조심스럽고 미안해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정말로 이럴 거예요? 뭐가? 정순이 경계하며 물어봤어요. 이렇게 안 도와주신다고 말 바꾸시기나 하고
하나뿐인 아들 앞으로 평생 안 보고 사실 거예요? 그럴 자신 있으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담겨 있었어요. 정수는 수진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한다고 해서 재민이 오빠가 어머님 편을 들 것 같아요? 하나뿐인 아들 위해 결혼식도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생색이에요? 수진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생색이라고?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30년 넘게 모은 돈으로 너희 결혼식 해준 게 생색질이야? 어머님,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결혼식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진의 말에 정수는 경악했습니다. 당연하다니, 자신이 그동안 한 일이 당연한 일이었다는 건가요? 당연하다고? 너 같은 며느리한테 당연하게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 정순이 소리쳤어요. 이제 나랑 척지고 내 아들 앞으로 안 보고 살 거야. 수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정수는 수진의 막말을 듣고 분노가 폭발했어요. 돈만 보고 우리 아들과 결혼했구나. 정순이 격렬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이미 결혼했는걸요. 두 사람은 거실에서 다시 한번 격렬하게 대립했어요. 정수는 수진을 향해 소리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너 같은 년한테 내 아들 맡길 수 없어. 정순이 소리쳤어요. 어머님이 뭘 믿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재민이 오빠는 이미 제 남편이에요. 수진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재민이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이 서로 밀치며 다투는 모습을 봤어요. 엄마, 수진아, 그만해요. 재민이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밀치며 난투극을 벌였어요. 재민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둘 사이를 오가며 말렸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거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재민아. 정순이 아들을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신혼집도 내가 도와주기로 한 거 못 도와주니 내가 감당해라. 정순의 선언에 재민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그럼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내가 그런 여자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져라. 정순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은 정순의 말을 듣고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어머님이 약속한 거 지키기 싫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시지.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약속? 시어머니한테 손대는 며느리한테 해줄 약속은 없어. 소음이 너무 커서 이웃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창문을 열어보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재민은 부끄러워하며 엄마, 수진아, 제발 그만해요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재민아, 이제 정말 끝이야. 정순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는 더 이상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신혼집 마련하라고 모아둔 돈도 안 줄 거고. 재민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럼 저희가 정말 어떻게 살아요? 전세금도 없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야. 내 와이프가 그렇게 당당하니까 혼자서도 잘 살겠지. 정순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수진은 정순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당황했어요. 정말로 돈을 안 줄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였죠.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재민이 오빠가 힘들어져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 할 문제였어. 정수는 재민과 수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집안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았고 세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날 밤 재민과 수진이 떠난 후 정순의 집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엉망이 된 거실을 정리하며 정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무언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도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재민에게서 절박한 전화들이 계속 왔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호텔 결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재민아, 이미 끝난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해라. 수진도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정수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로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라고 보내왔지만 정수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진의 진짜 모습을 본 이상 더 이상 속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재민이 직접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도와주세요. 회사에서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한도가 부족해서. 재민아,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그럼 저희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수진이는 직장도 그만두겠다고 하고. 재민의 말에 정수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것도 너희가 감당해야 할 문제야. 재민은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절망했어요. 엄마, 저 때문에 미안해요. 제가 수진이를 잘못 골랐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내가 선택한 결과야. 정수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재민과 수진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결혼식 비용으로 재민의 적금이 모두 바닥났고 신혼집 전세금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재민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큰 금액을 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진은 정순에게 직접 찾아가기도 했어요.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 돌아가거라라. 정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재민과 수진은 결국 재민의 원룸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혼집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수진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민에게 계속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수진아, 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재민도 점점 수진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 보여준 착한 모습이 모두 가짜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였죠. 부부간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어요. 수진은 당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며 재민을 탓했고, 재민은 내가 애초에 어머니 머리채를 잡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며 맞섰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어요. 수진은 이런 가난한 남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재민도 내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겠다며 동의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두 사람은 고립됐어요.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들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손댔다더라, 결혼식 비용을 다 떠넘겼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그런 와중에 정순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정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병수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정수는 병수의 손을 잡고 마지막 작별을 했어요. 병수의 장례를 치르면서 정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 때가 됐구나. 그동안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곱창집도 정리했습니다. 30년 넘게 수고했어. 정수는 가게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더 이상 생계를 위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들을 위해 모아뒀던 돈이 오히려
자신의 자유를 위한 미천이 된 거였어요. 시장 상인들은 정순의 결정을 응원해줬어요. 정순아, 이제 내 인생 살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맞아. 며느리 잘못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잘한 거야. 모든 사람들이 정순의 편이었어요. 스위스행 비행기에 오른 정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세월들이 떠올랐지만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정수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알프스의 눈 덮인 산들, 맑은 공기, 따뜻한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스위스에서 한 달을 보낸 정수는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탈리아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봐야지. 정수는 세계 여행을 시작했어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파리의 에펠탑에서, 런던의 빅벤에서 사진을 찍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한국에 남겨진 재민과 수지는 각자의 길을 걸었어요. 재민은 혼자서 힘든 생활을 이어갔고 수지는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순을 찾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관계가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몇 년 후, 재민은 어머니가 그리워져서 해외로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랑 이혼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정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30년 넘게 곱창집에서 일하느라 여행은 꿈도 못 꿨었던 정수는 이제 지금도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자유로운 노년을 만끽하고 있어요. 그리스의 산토리니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터키의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를 타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외롭기도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가족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누구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씁쓸한 결말이었어요. 하지만 정순에게는 진정한 해방이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와 평화를 마침내 얻은 거였거든요. 비록 쓸쓸하지만 정순만의 승리였어요.